네, 안녕하십니까. 자, 팍스인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시황 및 업종, 종목 분석, 그 다음 이슈 분석, 그 다음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들 실제 지금 인터넷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요 녹화본이 11월 10일 날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11일 날 새벽에 6시에서 7시 아마 방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일에 현재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은 그래서 녹화 방송인 거죠.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시점 안 맞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열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이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 뭐가 있습니까? 미국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열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얘기를 좀 많이 드릴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요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지금 드리는 이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고 궁금하고 좀 더 실시간으로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을 텐데, QR코드 보시면은 기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 하셔서 실시간으로 좀 내용 좀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요, 미국 CPI 요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시장 전체 상황,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이슈보다는 이제 지수 전략을 좀 볼 거고요. 지수 전략 본 다음에 업종 전략,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유망 종목 제시해 드렸던 거 내용을 리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 팅벡터 K 급등주 포착 시스템 리뷰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업종 관련해서 전체 시황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장중인데 3시 17분이죠 지금. 11월 10일 3시 17분인데 일단 지수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 위주로 코스닥도 그냥 같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제일 중요했던 자리가 2300포인트였잖아요. 2300포인트였고, 이 2300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하다가 네 번째 때 깨고 갭으로 깨고 밀린 다음에 2155포인트, 정확하게 하면 2134.77까지 밀렸다가 이게 다시 이제 반등해서 쌍바닥 찍고 돌아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지금 돌아 나오다가 박스권으로 가다가 이게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한 게 10월 27일 날 돌파를 했고, 돌파한 다음에 고점을 살짝 높여가다가 2300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라인인데 갭으로 띄워서 23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2300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한번 밀었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렸고, 지금 1, 2, 3, 4, 5, 6, 7거래일째 양봉을 냈었어요. 양봉 냈었고, 지금 오늘 드디어 음봉이 나오는 거죠. 오늘 드디어 음봉이 나옵니다. 오늘 시가가 사실 보합권에서 시작했는데 쭉 밀린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음봉은, 그러니까 음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은 날이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까지 해서 갭 띄워서 밀었던 자리인데 갭을 다 메웠고, 갭 메우고 이 다음에 올라온 자리는 요 갭이 있잖아요. 요 갭, 여기 갭. 지금 언제냐면 그 7월 27일에서 7월 28일로 넘어가는 이날 갭을 한번 띄웠는데, 이 갭 띄운 자리에 하단 자리가 고점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이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밀렸다. 이게
1425포인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여기를 맞고 결국은 한번 밀렸다. 예,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쭉 있는 거고요. 예, 매물대가 쭉 있고, 왜냐면 거래량이랑 다 조합을 해봤을 때는 매물 자리가 맞죠. 예, 매물 자리가 맞고요. 이 매물 맞고 지금 현재 밀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오늘이 특이한 날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슈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시 20분까지 1분 남았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1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가기 1분 남았는데, 지수 전략. 자, 지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영향이 있다. 요거는 상식인데요. 11월 옵션 만기일은 주로 하락장입니다. 이유는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주로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로 상승장이냐? 12월에는요, 외국인 기관이 배당 물량으로 대규모 매수를 할 때 주로 뭘 이용하느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주로 이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매수가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매수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12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매수가 나와야 되니까 11월 옵션 만기일은 매도 클라이막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밀릴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뭘 추가를 태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요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볼 생각인 거고, 마침 오늘이 또 CPI가 발표하는 날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다음 고점까지 2465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CPI가 잘 나오면은,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게 낮게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국 CPI가. 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만은, 현재,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매도하는 거는 그냥 청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2.11포인트, 코스피 2.11포인트 밀리고 있어요. 예. 지금, 폭탄 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폭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나오고 있네요. 예. 시총 상위주 말고는 크게 영향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현재 지금 매도가 쭉 나오고 있다. 자, 코스피 매도가 한 방에 지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아까 20분 되기 전에 얘기 드렸죠. 예.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1월 옵션 만기일은 무조건 매도를 좀 세게 때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많이 밀어서 매도하고 12월에 매수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12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매수를 해야 되니까 11월 옵션 만기일에는 매도 클라이막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2011년 11월 옵션 만기일이 돌치 쇼크였잖아요. 장 막판 10분 만에 거의 10조 원이 넘는 돈을 한 방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랬던 경우도 이 11월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주로 이제 11월 옵션 만기일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꺾어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즉 오늘 하락은 추세를 꺾는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방금 이제 물량이 세게 나왔죠. 3시 20분에 아마 이거 외국인 폭탄 매도일 가능성도 높아요. 예, 외국인 폭탄 매도 아니면 기관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외국인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외국인이 내일 또 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다시. 예. 근데 물론 CPI가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요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12월에 최대한 12월에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가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CPI 오늘 미국 CPI가 나온 날인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1분 만에 지금 폭탄 매도 나오잖아요. 그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를 지금 내일 TV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을 텐데,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8.0인데 앞에 7자를 보느냐 8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8%를 앞에 8자가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조정.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한 거를 빠르게 회복하진 않을 거고, 시간을 두고 회복할 거고, 만약에 7자가 보였다 그러면 바로 돌리겠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요한데,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비, 요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중요하다. 6%대가 과연 6% 초반까지 밀어지느냐,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많이 빨리빨리 안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에 7자를 봐야 되고, 이게 6자 초반이 나와야 돼요. 6% 초반에. 예. 그러면은 외국인은 오늘 판 거 다 돌릴 겁니다. 아마. 싹 다. 예. 그렇지 않으면, 판 거를 다 돌리지 않고 좀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옵션 만기일이, 요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 반드시 파악했으면 좋겠다. 즉 희망이 더 크다. 그쵸? 12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배당 때문에 매수가 나와야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에 매수를 할 포인트가 장중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냥 대량으로 물량이 안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내가 산 물량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서, 외국인하고 기관 중에 메이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이저들. 내가 산 물량 때문에 지수가 올라서 비싸게 사게 돼요. 비싸게 사더라도 사긴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당 받으려면. 배당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배당은 연말 지나기 전에 단 하루라도 들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정확한 날짜로는 29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29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데, 배당을 받으려면 자,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9일이, 자 30일은 거래, 그 31일 그러니까 31일은 평일이죠. 예, 3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토요일은 어차피 안 열죠. 어차피 안 열고 12월 30일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거래소는 무조건 마지막 영업일을 쉬어요. 예, 쉽니다. 그러면 29일까지만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9일까지만. 그러면 주식은 T 플러스 2일 결제예요. 결제. 자, T 플러스 2일 결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27일까지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돼요. 7일. 단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28일로 넘어가면 됩니다. 즉 28일이 배당락이죠. 자, 계산이 되시나요? 다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계산이 되셔야 되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톡방에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는데, 설명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설명을 듣는 거하고 설명을 듣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네. 장중에 폭탄 매도한 거 지금 누군가 받았네요. 그쵸? 자, 장중에 2%까지 폭탄 매도했다가 지금 누군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지수를 좀 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폭탄 때렸다가 기관이 받았을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를 누군가 돌렸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가 나왔네요. 자, 지금 아까 삼성전자 마이너스 3% 넘게 가다가 지금 돌렸죠? 돌렸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4% 막 넘게 가다가 지금 플러스로 반전. 요게 이제 옵션 만기일에 이래요. 주로. 마지막 10분 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물량 바꾸기를 많이 해요. 대규모 물량이 나오고 누군가 대규모를 또 사고, 누군가 대규모를 팔고. 그러면 이제 배당 같은 걸 좀 받으려면 누군가 대규모 팔 때 그때를 이용해서 확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이제 12월 옵션,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러면 12월 선물옵션 동시반기일 전에 우리가 마지막 팔려면 11월 옵션 만기일에 한 번에 때려서 팔기에는 딱 좋다. 한 번에 때려서 팔아야 파생 쪽, 옵션 쪽에서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형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파생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무조건 파생 상품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이제 동시효과가 왔다 갔다 했어요. 했고, 결국 지수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환에서 살짝 좀 밀었죠. 살짝. 누가 방송 입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돼요. 자, 살짝 좀 밀었던 거예요. 살짝 좀 밀려서 끝나게 되겠네요. 일단 결론은 공은 어디로 갔냐? 지금 공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CPI, 미국 CPI로 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현재 오늘 10일 3시 20분 이후 동시 호가 때 초반에 대규모 물량이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밀렸다가 지금 대부분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옵션 만기는 항상 이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만약에 오늘 세게 옵션 만기일에 오늘 세게 밀어버렸으면 CPI가 깨졌어도 사실 내일 그렇게 크게 안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CPI가 CPI가 높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을 때, 그럼 높게 나온 게 문제죠.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지금은 속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전체 상단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전체 목표 상단,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했다가 지금 중립금리라고, 미연준이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상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의 흐름이 좀 끊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미국 CPI가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중간선거야 뭐 민주당이 아니 보세요. 하나솔루션이 버티고 이러는 건 뭡니까? 민주당이 선전했으니까 버티는 거죠. 트럼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트럼프의 아이들은 대부분 떨어졌어요. 또 아유 진짜 미국은 투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이든이 뭐 좋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그 IRA 법안은 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혜택이 제외된 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미국 잘못인가요 이게? 아니 일본이랑 독일이랑 다 했는데 다 보조금 받아냈잖아요. 우리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망한 거죠. 뭐.
누굴 탓해요? 아니 뭐 펠로시 의장 왔는데 저기 전화 통화하고 끝내버렸는데 뭐 나 같아도 안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안 급하니까 별로 안 급하나 보네 얘네. 얘네 자신 있나 봐. 그럼 얘네는 안 줘야 되겠다. 안 줘야지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최대한. 당연히 나 같아도 안 주지. 그쵸? 예.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도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으니까 하원에 공화당이 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IRA 개정은 사실 미국 공화당 관심사는 미국 공화당 관심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방 국가들 보조금 주는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원 의원 한두 명이 제기한 것 뿐이에요. 좀 안 좋다. 하원 두 명이 우리 지역구 한국이 투자하는데 별로 안 좋다. 하는데 하면서 볼멘 소리 낸 것 뿐이에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IRA에 대해서 전체 예산안에 관심이 있지. 딱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장이 끝났네요. 장이 끝났는데 IRA 얘기하니까 장이 금방 끝나버렸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반드시 확인해. 자, 투자해볼 시간대 동향.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웬일? 기관이 팔았네요. 기관이 던졌네. 제가 아까 외국인이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바꾼 이유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던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던질 이유가 없었는데 오히려 기관이 확 던졌습니다. 그 중에 누가 확 던졌냐? 자, 누가 확 던졌냐? 연기금이었네. 네, 연기금이 던졌죠. 연기금이 장 막판에 대량 매도를 했어요. 에라이 연기금은 이 연기금 연기금 도대체 어느 나라 연기금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전략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게 사실 금융투자고 연기금이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 여기서 밀어붙일 이유는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옵션 만기일 관전 포인트 결국 옵션 만기일 동시효과 물량은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니라 기관 특히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했다. 도대체 이 연기금은 어느 나라 연기금입니까? 오히려 외국인은 순매수 동시효과 10분 동안 왕창 더 샀습니다. 근데 기분이 되게 좋죠. 외국인이 더 샀다네? 나쁘지 않겠네? 그쵸?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되면 더 매도할 확률은 떨어진다. 지금 미리미리 외국인은 미리미리 다 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한 명은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인데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금융투자도 별로 안 팔았어요. 심지어 금융투자도 별로 안 팔았는데 야, 연기금이 아주 튀려고 노력을 했군요. 연기금이 순매수였다가 한방에 순매도로 전환. 근데 그걸 외국인이 거의 다 받은 거예요.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거기다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안정감이 들죠. 조금 더 괜찮겠구나. 그런 외국인 생각에는 요게 있겠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환율이 있을 겁니다. 자, 환율. 자, 환율 보시면 오늘 물론 12원 정도 올랐지만 지금 추세는 한번 꺾었어요. 예, 원화 약세 추세였다가 원화 추세 약세를 한번 꺾었습니다. 꺾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저는 깨졌다라고 보진 않는데 이미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런 고점은 왜 우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환율이 아니 금리를 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왜 먼저 움직일까요? 원화가 왜 먼저 강세로 빠르게 전환을 할까요? 달러는 왜 먼저 꺾일까요? 이게 답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기저귀 선반영. 기저귀 선반영이죠. 선반영, 이게 다 선반영이라니까요. 선반영의 논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상단을 더 높이겠다. 즉, 4.5라고 생각했는데, 목표가요. 최종 기준금리 목표가 좀 자세히 써드릴게요. 최종 기준금리 목표가 4.5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5가 넘겠다는 거죠. 5%가 넘을 가능성. 그런데 5% 이상 최대 5.5까지는 염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CPI가 오늘 급증해버리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급증한 내용이 안 나온다면 그래도 5.5까지 가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미 연준이 한 번 수정하면 됐지, 이걸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미 연준은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또 아니 언제는 최대 5.1 정도 생각한다며. 근데 또 5.5야? 또 다음 달 또 6 가는 거야? 야 그럴 거면 야 이거 왜 이거 예상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 연준이 예상치를 바꿨다는 건, 물론 지금까지 예상치를 몇 번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에 예상치를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끝이 보이면 주식시장에서는요, 끝이 보이면 이미 시세는 바뀝니다.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내년 3월까지 하겠다. 내년 3월에 뭐가 있나요? 내년 3월에 뭐가 있어요?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잖아요. 정치 행사가 있어요. 내년 3월에 정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로 코로나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끝이 나왔죠. 추세는 전환된다. 자, 이제 물론 분명히 흔들면서 갑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추세가 한 방에 돌리진 않아요. 근데 물론 추세는 바뀐 거고요. 깔끔하게 추세를 한 방에 막 돌려놓고 편하게 눈에 뻔히 보이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흔들 겁니다. 근데 고점은 나왔고, 환율 워낙 고점은 나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월 달부터 그냥 간단하게 10월 달부터 어디까지 볼게요. 외국인은 무려 5조 원을 샀습니다. 기관이 막 쓸데없이 매도한 적도 많이 있긴 하지만 기관도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3천억 정도니까 자 10월 달부터 11월 9일까지의 딱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은 무려 현물을 5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이런 적은 없었죠. 코로나 이후에 없었어요. 외국인은 코로나 내내 팔았어요. 우리나라 내내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개인 매도했고 기관은 그냥 거의 중립 정도예요. 이 정도면 거의 중립 정도. 모든 방향이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CPI가 8.5가 나왔다. 그럼 다 그냥 뭐 엎어야죠. 엎어야 되는 겁니다. 다 엎어야 돼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엎어야지. 그래서 오늘 CPI가 중요한데, 근데 CPI가 그렇게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왜냐?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요. 오늘 미국 CPI가 나오잖아요. 자, 이미 뉘앙스가 나왔어요. 어디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니까 뉘앙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쇼크는 안 나와요. 쇼크는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앞에 7자를 보느냐 8자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뉘앙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CPI가 9자 뜰 때 미리 행정부에서 CPI 너무 높게 나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어시저널에서 이제 앞에 7자 보이냐 마느냐가 중요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일단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떨어진 폭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완전 쇼크 나올 일은 만무하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종목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종목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수익률이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전략을 지금 계속 지금 수익률이 지금 꺾인 종목 마이너스 막 20% 이렇게 된 종목들을 지금 추가 매수 태워서 지금 돌려놓고 빠져나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있어요.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우리가 최대한 수익 실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성과가. 매도한 종목들은 수익 난 거 먼저 매도했으니까 뭐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런 건 인정하는데 수익 난 종목 먼저 매도했으니까 당연히 뭐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조금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대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추가로 또 오늘 좀 살짝 올라와 줬는데 거의 뭐 오늘 올라오진 않았는데 일단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리 중앙이 매수가가 3만원대일 거야 아마. 3만원대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자 먼저 콘텐츠를 중앙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좀 밀린 상태고 추가 매수 태워서 단가 맞춘 다음에 대응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까지는 돌릴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요 모멘텀이 콘텐츠를 중앙 모멘텀은 일단은 아바타 2 영화 개봉이죠. 개봉을 이제 영화관에 관련주니까. 그 다음 OTT는 어차피 경쟁력이 뛰어날 거고. OTT는 OTT에서 수주 받아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는 어차피 수익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콘텐츠 중앙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건 뭐냐, 해외 사업은 일단 다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의 악재보다는 이제 영화관에서 얼마나 적자가 덜 보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겨우 이제 코로나가 지나와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좀 돌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최대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지금 매물, 제가 요 매물을 추가해 놨어요. 오늘 차트에다가 매물을 추가해 놨는데, 당연히 목표는 37,000원 이상, 38,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수익 전환 시킬 거예요. 수익 전환 시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중앙은 크게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바닥 잡아서 추가로 매수한 부분은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 자, 그다음 PSK. PSK는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신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중일 테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 손실 중입니다. 손실 중이고, 이거를 저희가 손실을 줄였죠. 줄였고, 어제하고 그제 동안 제가 비중 다 절반 줄이자, 최대한 줄이자. 지금 우리가 비중을 추가 매수 태웠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걸 비중을 줄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비중을 줄이자고 얘기 드렸고, PSK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장비주인데 지금 반도체 여판이 안 좋지만 기적의 선반영. 원래 선반영 하잖아요. 선반영. PSK가 사실 여러분 실적으로 따지면요, 둘째가면 서러워야 돼요. 보세요. 영업이익 700억, 800억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5천억이 안 됩니다. PR로 따지면 지금 7배, 8배면 진짜 극도의 초저평가인데, 지금 당장 실적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나오는 속도가 계속 줄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신규 공장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신규 공장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PSK가 장비주니까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그때 그 N의 장비가 들어가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증설이 안 나오면 PSK는 장비가 납품하는 거에서 대규모로 돈을 벌지 못하고 그냥 장비 유지 보수로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리 안 좋았던,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았던, 지금 현재가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안 좋은 거를 이미 올해 여름 이후에 지금 현재 안 좋은 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 좋지만, 이 반도체가 돌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진핑이 삽질해주는 바람에, 삽질해주는 바람에, 조정 때 추가 매수요. 조정 추가 매수 제가 얘기 드릴 때 같이 합시다. 같이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 나오는 이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삽질하는 바람에 중국에 투자하는 게 꺼려지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중국 지금? 여러분 지금 중국 상황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왜? 중국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중국 사람과 중국에 사업 때문에 왔던 외국인들이 다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10몇 프로 폭락했어요. 지금 다 한 달 만에. 실제 현지에 중국에 계시는 분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한테. 중국을 떠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폭락 중인데, 지금 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반도체 같은 건 중국 가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시황이 현재 지금 반영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좋아질 거다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PSK도 우리가 현재 마이너스 약 한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현재 제가 계산해 볼게요. 오늘 PSK가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10% 정도 돼요. 10% 좀 넘어갈 겁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리고 현재 추가 매수 때 신규 매수 들어갔던 분들 현재 수익 중이고요. 수익 중인데 현재 요거 충분히 저는 돌릴 거라 예상하는데, 매물대 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 벽을 21,000원, 21,500원까지는 무난하다.
그러면 우리도 수익으로 충분히 돌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잘랐죠. 예. 어제 자르고 이틀 전부터 제가 자르고 중간에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매도하자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 타이밍에 매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기존 보유자분들은 약손실로 잘랐어요. 약손실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자릿수 손실로 잘랐어요. 예, 절반을 자른 거예요. 나머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 보유 전략 그대로 진행하고, 심지어 이건 추가 매수 타격받으면 추가 매수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 LX 인터내셔널. 그냥 이거는 입 아파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어차피 우리 배당 받을 건데 이거. 실적 보시잖아요. 실적 1조가 나와요. 1조가 실적이. 1조가 나오고, 영업이익 1조, 당기순이익 8, 9천억, 시가총액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이거 작년에 비하면 얼마를 번 거냐면, 작년에 비하면 약 한 3천억 넘게 더 번 거죠. 3천억 넘게 더 번 건데,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원래 LX 인터내셔널은 LX 홀딩스가, 여러분 보시면 LX라는 회사가 원래 LG 안에 있다가 나왔죠. LG가 어떻게 분리했냐? LG, LIG, LX, GS 이렇게 쭉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LG도 엄청 큰 회사죠, 원래는. 근데 이 LX 홀딩스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LX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핵심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LX 홀딩, 이거랑 LX 세미콘이 있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보다는 사실 요거랑 그 다음에 LX 세미콘이랑 LX 인터내셔널이 가장 그룹 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배당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배당 수요가 많아야 LX 홀딩스로 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LX 홀딩스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LX 홀딩스로 돈을 넘기려면 LX 인터내셔널에서 그 다음에 LX 세미콘에서 배당이 쭉 LX 홀딩스로 가줘야 LX 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LX의 주인이, LX의 대주주가 결국은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유다. 현재 LX 인터내셔널은 현재 수익률이 플러스 한 10%가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플러스 10%가 넘어가고 우리 평단가가 37,000원. 진짜 싸게 잡으신 분은 32,000원에 잡으셨어요. 32,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가장 높게 잡은 거 기준이에요, 지금 저. 가장 높게 잡은 거 기준입니다. 지금 수익은 10에서 다 20% 정도 수익 중이에요, 현재도. 현재도 수익 중인데, 문제는 뭐냐? 배당까지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30% 정도 수익을 노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기 때문에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이 좀 중단될 수도 있나? 이런 거 자원 쪽이 좀 가격이 좀 떨어지면 LX가 문제 생길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배당까지는 크게 그런 일이 없다. 그럼 우린 배당 받고, 이거 배당 받기 전에 수익률이 30%가 넘어가서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매도고, 그때까지 안 나오면 배당 딱 걸리고 배당 낙 돼서 주가 한번 회복하면 그냥 바로 매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했네. 자,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얘기할게요. HLB. 자, HLB는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자, HLB가 지금 다시 추가 매수 시점에 왔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에 왔죠? HLB가 지금 이제 추가 매수 시점에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HLB가 현재 마이너스 약 13% 정도 손실 중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확히 하면 13% 손실, 비중은 5%, 현재 추가 매수 할 수 있게 충분히 지금 돼 있고,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걸 지금 추가 매수 하는 건 아니고요. 35,800원 추가 매수 자리라고 딱 라인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 그어져 있는데, 요거 추가 매수 타이밍 잡고, 일단 돌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때 매수 들어갈 거예요. 추가 매수를. 그리고 다시 41,900원 쪽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비중 조절을 한번 할 거고요. 자, HLB는 일단 대형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요대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보세나리 요게 10환호가 미팅까지만 나오면 주가는 뜰 건데 그때까지만 볼게요. 그때까지만.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HLB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때 매도 왜 못했냐라고 하면 뭐 제 잘못이죠. 예, 그거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예. 요때 왜 매도 못했냐. 요때 한 30에서 40% 수익 났었는데 그때 왜 매도를 못했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다 잘하면 뭐 그쵸. 예, 여기 없겠죠. 예. 자,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는데, 오늘 SPG 이게 정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부가 지금 요거 종목을 유망 종목을 제시해서 갖고 있는데, 요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가 위에요. 지금도. 예, 지금도 매수가인데,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 좀 살짝 밀린 흐름인데, 어차피 로봇 관련주들 이슈가 연말에는 어차피 메타버스, 그 다음에 추가로 자율주행 플러스 나오면 로봇 그냥 무조건 다 연결해서 쭉 가는 거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한번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수익을 좀 냈다가 또 반납했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5만원 회복하는 흐름이었다가 지금 다시 5만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예, 지금 약손실 한 5에서 약 7% 정도 손실 중입니다. 5에서 7% 손실 중인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흐름 제일 지키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이 4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만 잘 우리가 잘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는 깨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전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저는 요 전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요 전고점 트라이 할 때 저희가 최소한 매수가 근처는 보고 있거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덴티움이랑 간단하게 좀 보면, 덴티움은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오늘 반등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 자리 한번 노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덴티움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있다. 85,000원까지는 여기까지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종목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톡방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할 테니까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 얘기 드린 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덜 얘기 드린 부분요 반드시 제가 톡방에서 진행한다고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자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